두 번째 실검은 좀 무거운 무거운 소식입니다. 스토킹 살인. 아니 저는 이 뉴스 듣고 아니 이게 백주 대낮에 이게 그 신당의 2호선이죠? 2호선입니다. 아니 여기 2호선 사람들 6호선. 얼마나 많아요. 6호선. 예. 거기에서 이렇게 강력 범죄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저께 저녁 때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제 신당역에서 영무원이 제가 이제 전 뉴스를 제가 이제 속보를 하나씩 봤거든요. 정확히 기억을 해요. 영무원이 그래서 어제 못 다룬 거예요. 영무원이 사망을 했대. 흉기에 찔렸대. 근데 여자 화장실이래. 근데 웬 남자가 들어와서 찔러서 사망했대.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CCTV가 다 있고 아니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약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묻지마 범죄인가?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다룰 수도 있었는데 일단 좀 사건의 경위가 나오면 좀 살펴보자 이러고 좀 지켜보던 사안이었는데 일단 그 현장에서 붙잡힌 30대 남성이 이제 앙심을 품었던 걸로 이제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범죄자인데 심지어는 이제 스토킹을 이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그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금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위 해제가 이미 된 상태였고 심지어 같은 서울교통공사 동료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이제 31살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대 회사 선배가 20대 여성 후배를 따라다닌 거예요. 너무 집요하게. 그래서 이게 스토킹 수준의 범죄가 되자 신고를 했고 이게 이제 기소가 돼서 법원 판결을 어제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판결 전날 찾아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자였으니까 근무 시간 이런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겠죠. 어디 가면 얘가 뭐 한다 알잖아요. 네. 그거를 계획적으로 가서 네.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지금 사진에 대해서 모자이크를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래서 신상 공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곧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당역 여자 화장실인데요. 범행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꽃들이랑 추모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또 이 인증 팻말이 붙어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반어적인 현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위해서 순찰하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시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영무원으로서 정기 순찰을 하면서 뭐 문제점을 확인하는 중에 같은 내부자였던 사람이 와서 범행을 저지른 상당히 좀 끔찍한 게다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히 동선을 파악해서 알고 있고 실제로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1시간 넘게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 범죄라고 제목을 이제 쓴 이유도 거기에 있죠. 이거는 명백하게 계획 범죄고 이거는 치밀하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아니 이 스토킹으로 그 원한 관계가 있는데 신변보호도 해제가 됐고 최근에 그렇죠. 게다가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냐. 실제로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이 사건 말고 전에 그 기소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구속 영장 신청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원에서 근데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 그렇게 보니까 따지면은 이 스토커를 어떻게 보면 피해자 곁에 그냥 활보하도록 냅둔 거 아니냐, 방치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비판 여론이 계속 오르고 있는 나오고 거죠. 있고 꾸러기님도 저랑 같은 생각하셨었네요. 화장실에서 살인 사건 났다길래 묻지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게 거고요. 이런 어떤 강력 사건에 대한 공포는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벌 100개를 해야 사실은 이게 좀 이 모멘텀을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위법행위자 단속반님 사건 병합되겠네요 하셨는데 병합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미뤄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호주머니님도 저도 묻지마인 줄 알았는데 계획범죄라니 하셨고 끄끄르 뿌뿌님 댓글도 좀 읽어주세요. 2인 1조 근무가 아쉽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뭐랄까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대낮에 그 이제 영무원으로서 역을 순찰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2인 1조가 굉장히 좀 지키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겠다.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막 폐가라든지
뭐 산속을 수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면 당연히 이래야 되지만 여기는 유동인구도 엄청 많고 환한 또 여자 화장실에 여성 영무원이 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2인 1조에 대한 뒤늦게 그런 댓글도 있지만 쉽게 업무 관행상으로는 생각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콩 샌드님도 지금 그저 평범한 날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 엄청 많은 역인데 충격적이네요. 이게 예측하기 그냥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후 9시인데다가 환승역이라고 지금 단속반님도 얘기해 주시지만 그렇죠. 오후 9시 사람 제일 많을 때예요. 제일 많을 때죠. 퇴근하고 뭐 식사하고 귀가하고 요 한창 붐빌 시간이라 아마 수요가 제일 많아서 또 순찰도 열심히 해주셨을 텐데 하여튼 좀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근데 이거는 사실 2인 1조 순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스토킹을 했던 사람이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하도록 그냥 뒀다는 거, 그 다음에 활보하도록 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피습을 당한 다음에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영무원들이 와서 제압을 했지만 이미 워낙 상처를 깊게 입어서 심정지 상태로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좀 우리 사회적인 좀 합의나 제도 마련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은 또 무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무거운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박수빈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은 그 사건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좀 추이를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눈여겨보고 제도적인 변화도 있으면 함께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